요즘 밤잠을 설치며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는 날들이 부쩍 잦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은퇴 후의 막막함과 줄어드는 잔고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그 묵직한 두려움 말입니다. 평생을 가족과 자식을 위해 뼈 빠지게 헌신하고 일만 해왔는데 정작 남은 내 기나긴 노후는 대체 누가 책임져 줄까 하는 씁쓸하고 외로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시절입니다. 여기 83살의 나이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어르신의 솔직하고 뼈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36해를 꼬박 바쳐 일했던 사람입니다. 한강사업 본부장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오르며 국가로부터 훈장도 받고 나름대로 참 열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인생의 전반전을 훌륭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성실하고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퇴직할 때만 해도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으니 남은 여생은 그저 평안하고 풍요로울 것이라는 막연하고도 달콤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의 문턱을 넘어 노년이라는 낯선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세월보다 앞으로 버텨내며 살아갈 날들이 너무나도 길다는 무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과거에는 60만 되어도 환갑잔치를 열고 80이면 팔순잔치를 하며 동네방네 축하를 받았지만 지금은 지하철을 타도 65살은 노약자석 근처에 가기도 민망한 청춘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로당에 가보아도 일은 80이 넘은 선배들이 젊은 사람이 왔다며 심부름을 시키고 노래를 부르라며 등을 떠미는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의 씁쓸한 민낯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인류의 오랜 축복이라고들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준비되지 않은 길고 긴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재앙이자 견디기 힘든 무거운 형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어르신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경제적인 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맞이하는 100세 시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거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숨막히고 고통스러운 생존 게임으로 전락해버리고 많은 비극입니다. 이 83살의 노신사는 며칠 전 99살과 98살을 맞이한 지인들의 빈소를 연달아 다녀오면서 인간이 무려 100살 가까이 살아낸다는 것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이토록 오래 살 것이라고는 감히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초장수의 시대에 무방비로 내몰린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지금 깊은 혼돈과 경제적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위태로운 살얼음판 걷듯 간신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름대로 돈도 꽤 벌어보았고 번듯한 자가용을 몰며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조차 은퇴 후에는 뚝 끊겨버린 야속한 소득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널려 있습니다. 멀쩡한 고급 자가용이 집 앞에 번듯하게 세워져 있어도 비싼 휘발유 값을 감당할 현금이 없어서 매번 쩔쩔매고 동창회에서 반가운 연락이 와도 내야 할 회비 몇만 원이 못 내 아쉬워서 온갖 구차한 핑계를 대며 모임 참석을 피하게 되는 초라한 자신을 씁쓸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는 냉장고 문만 열면 시원한 맥주와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던 넉넉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무료 급식소 앞에 길게 줄을 서서 한 끼를 해결하거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식당을 찾아 헤매는 신세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임플란트 치료 비용을 아주 저렴하게 지원해주는 좋은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소한의 자기 부담금조차 도저히 마련하지 못해 이가 다 빠진 앙상한 잇몸으로 서글프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결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젊은 시절에 당연한 듯 누리던 풍요로운 일상들을 이제는 하나둘씩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만 하는 그 지독한 상실감은 단순히 지갑이 얇아지는 물리적 고통을 훌쩍 넘어서 한 평범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감을 시궁창 밑바닥까지 무참히 갉아먹고 삶의 남은 의욕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는 맹독성 독버섯처럼 노인들의 텅 빈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이러한 참담하고 가파른 삶의 질, 하락이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왔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4년째 노인 자살률 압도적 1등이라는 참혹하고도 부끄러운 꼬리표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노인들의 무려 43.4%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그저 딱딱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선배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직접 겪게 될 피눈물 나는 현실의 거울입니다. 여타 다른 경제 선진국들의 평균 노인 빈곤율이 고작 14% 남짓인 것에 비하면 이는 무려 3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참으로 기형적인 수치이며, 이는 이 척박한 땅에서 노인으로 늙어간다는 것이 하루하루 얼마나 고달프고 아슬아슬하며 위태로운 줄타기인가를 두 눈앞에 여실히 증명해주는 끔찍한 사회적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성실하게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83살의 선배님은 우리에게 간곡한 목소리로 철저한 대비의 필요성을 묻고 또 당부하고 계십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았던 농경 사회에서는 자식들이 고스란히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었지만, 지금은 자식들에게 나의 짐을 지우는 것 자체가 크나큰 죄악으로 여겨지는 차갑고 삭막한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애지중지 키운 맏아들에게 소중한 땅과 모든 재산을 기꺼이 물려주고 따뜻한 건넌방에 편안히 앉아 착한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주는 삼시세끼 밥상을 은근히 기대하던 낭만적인 시절은 이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고, 이제는 늙고 병들어 온몸이 쑤셔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내 자신의 앙상한 두 다리로 버티며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하는 너무나도 뼈아프고 냉혹한 생존의 현실만이 우리 눈앞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자식들은 그저 그들의 벅찬 인생을 살아내도록 내버려두고 부모는 부모대로 독립적인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 잔인한 명제 앞에서 50대의 가장들은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으로 이미 텅 비어버린 통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착각 중 하나는 바로 과거의 생활 수준과 씀씀이를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구체적인 자산 관리나 하향 조정된 예산 계획 없이 덜컥 노후를 맞이해버린다는 뼈아픈 사실에 있습니다. 물가는 해가 다르게 치솟고 화폐의 가치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 수중으로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은 반토막이 나거나 아예 메말라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현명한 생존 전략을 세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막막하고 두려운 벼랑 끝에서 83살의 선배님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며 얻은 귀중한 통찰과 후회, 그리고 남은 자들을 위한 따뜻하지만 매서운 충고를 통해 우리는 새롭게 다가올 후반전의 삶을 재설계할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은퇴 후 겪게 되는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무서운 물가 상승과 돈의 가치 하락 현상입니다. 만약 은행에 100만 원을 가만히 모셔두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물가가 5%만 올라도 한 달 뒤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실제 가치는 95만 원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억척스럽게 모아둔 피 같은 노후 자금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는 사이에도 허공으로 뿔뿔이 흩어지며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잔혹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국가의 복지 제도가 무척이나 좋아져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매달 생계자금도 나오고, 병원에 가도 돈을 받지 않으며 심지어 먹을 쌀까지 무료로 넉넉하게 배급해주며 최소한 굶어 죽는 노인들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는 세상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십수년 전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호사스럽게 살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나라에서 던져주는 쌀과 얄팍한 지원금에만 의지하여 팍팍한 남은 생을 간신히 연명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크나큰 고통이자 끔찍한 비극일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운명이나 팔자소관이라고 가볍게 체념하고 넘기기에는 그들만의 분명하고도 몹시 가슴 아픈 사연들이 꼬리표처럼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불행의 씨앗이 바로 평생 모은 귀한 퇴직금을 몽땅 털어놓고 철저한 준비도 없이 호기롭게 시작했던 자영업의 씁쓸하고 처절한 실패입니다. 실제로 은퇴 직후 아무런 사업적 노하우도 없이 요식업이나 장사에 무턱대고 뛰어든 초보 창업자들의 무려 80%가 참담한 폐업의 쓴맛을 보게 되며 평생의 피땀 어린 재산을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차가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뼈아픈 실패 자체보다 훨씬 더 두렵고 치명적인 것은 한번 크게 넘어지고 난 뒤 다시 일어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남은 평생을 깊은 절망과 지독한 패배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나약한 태도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크게 실패를 맛보아도 후를 털어내고 다시 새롭게 도전해 볼 만한 시간적 여유와 튼튼한 체력이 충분하겠지만,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50대 이후에 겪게 되는 치명적인 재정적 파탄은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리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불행의 원인은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의 든든하고 유일한 경제적 기둥이었던 가장이 불치병에 걸려 쓰러지거나 불의의 끔찍한 교통사고라도 당하여 가세가 한순간에 폭락하고 많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먼저 살아본 지혜로운 선배들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당부하곤 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전부 담아두지 말라는 주식 투자의 오랜 격언처럼 우리네 평범한 가정에 경제 수입 역시 오직 가장 한 사람의 어깨에만 전적으로 목을 매달고 절대적으로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입니다. 사회에서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이 한순간에 삐끗하며 위태롭게 흔들려 무너져 내릴 때 아내가 곁에서 작게나마 보탬이 되며 든든하게 받쳐준 집안은 그 험난한 비바람을 어찌어찌 이겨내지만, 그렇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가정은 결국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아 비참한 신용불량자의 길을 걷고 맙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50대 이상의 훌륭하신 시청자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우리 가족들 밥 굶기지 않고 넉넉하게 먹여 살렸으니 은퇴 후에는 장성한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어떻게든 내 노후를 알아서 편안하게 모셔주겠지 하는 막연하고도 극히 아니란 환상은 당장 깨버리셔야만 합니다. 이제 세상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거나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없는 철저히 고독한 나의 기나긴 여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로지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땀 묻은 돈만이 나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평생의 반려자라는 서글픈 사실을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야만 비극적인 노년의 늪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수중의 자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려야 할 알량한 체면이나 낡아빠진 과거의 자존심 따위는 미련 없이 훌을 벗어던져 버리시고, 기름때 묻은 초라한 작업복을 입고서라도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들을 기꺼이 몸으로 부딪혀 이겨내겠다는 질기고 억척스러운 생명력을 반드시 장착하셔야 합니다. 한때는 번듯한 사무실 책상머리에 앉아 비싼 넥타이를 반듯하게 매고 아랫사람들에게 헛기침하며 거들먹거리던 화려한 왕년의 시절일랑 제발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버리십시오. 오늘 당장이라도 동사무소에 찾아가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이라도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구체적인 행동 없이는 우리의 노후는 그저 지옥불일 뿐입니다. 힘들고 고된 육체노동은 기를 쓰고 피하려 하면서 뒷짐지고 물러서서 오로지 국가의 알량한 최저생계비나 지원금에만 목을 매달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비겁한 태도야말로 소중한 나의 늙어가는 삶을 남의 손에 맡긴 채 벼랑 끝으로 스스로 밀어넣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어리석은 맹독과도 같습니다. 목마른 말을 시원한 우물가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수고는 누군가 억지로 도와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결국 그 차가운 생명수를 꿀꺽꿀꺽 들이마시고 갈증을 해소하며 스스로 살아남는 것은 오롯이 말 자신이 해내야만 하는 절대 고독의 숙명이며, 이는 100세 시대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잔인한 생존 법칙입니다. 83살의 어르신은 우리의 전곡을 찌르며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장사나 투자에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 말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끈질긴 회복 탄력성을 지금 당장 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10년, 20년의 길고 긴 잉여의 세월은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더 끔찍하고 처절한 피 맺힌 한숨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꼬집으셨습니다. 더 이상 일확천금에 허황된 신기루를 좇으며 단 한 방에 팍팍한 내 인생을 역전시켜 보겠다는 얄팍하고 어리석은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내 이마에 맺힌 정직한 땀방울의 신성한 가치를 굳게 믿고 남은 생애를 그 어느 때보다 억척스럽고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잔혹한 현실 속에 꽁꽁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텅 빈 가슴을 가장 시리게 만드는 것은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다는 물리적인 빈곤 그 자체보다도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 채
구석진 방에 늙은이로 쓸쓸히 밀려나 이 바쁜 사회에 무거운 짐덩어리로 전락해버렸다는 뼈를 깎는 소외감과 지독하게 차가운 정서적 외로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다가올 무시무시한 겨울 한파를 대비하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개미처럼 해이해진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고 앙상하지만 굳센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굳건히 서서 내 인생의 마지막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피나는 경제적 홀로서기를 지금 당장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작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이제 막 인생의 절반이라는 무거운 반환점을 아슬아슬하게 돌아 후반전의 날카로운 휘슬이 귓가에 울려 퍼진 이 50대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과연 헛된 망상과 낡은 껍데기를 어떻게 산산조각 내버리고 진짜 현실의 차가운 진흙탕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 살아남을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깊게 번뇌하고 처절하게 각성해야 할 엄중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처럼 남들이 쉽게 돈을 벌었다는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이 귓가를 간지럽힐 때마다 그것이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끔찍한 악마의 덫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인내심으로 단호하게 뿌리쳐야만 훗날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젊은 시절 그저 나라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봉투 하나만을 맹신하며 돈의 진짜 무서움을 전혀 몰랐던 83살 선배님의 뼈저린 후회 이야기부터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 그 흔한 이권부서 한번 기웃거리지 않고 오로지 청렴하게만 살았던 것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그것이 가족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 되었다고 솔직히 고백하십니다. 한창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고 남들이 악착같이 재산을 불려나갈 때 돈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무지했던 자신의 과거가 늙고 병든 지금에 와서야 이토록 사무치게 가슴을 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돈이란 것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최후의 방패인데 자본주의의 차가운 속성에 너무 늦게 눈을 뜬 대가를 노년에 아주 톡톡히 치르고 계신 셈이죠. 그렇다면 돈만 산더미처럼 쌓아두면 우리네 노년은 마냥 행복하고 평화로울까요? 선배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시며 돈과 행복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아주 기막히고도 슬픈 실제 친구분의 일화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그 친구분은 이른바 처갓집이 엄청난 재력가인 아주 부잣집으로 장가를 가서 주위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는데 어느 날 부인이 1억 원이 훌쩍 넘는 최고급 외제차를 덜컥 사주어 타고 모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겼고 곧이어 장모님마저 세상을 떠나시면 그 많은 재산이 고스란히 무남동녀인 아내와 친구의 차지가 될 테니 그야말로 평생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팔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장난인지 돈 벼락을 맞아 행복의 절정에 있어야 할 그 친구분은 건강관리를 엉망으로 한 탓에 그만 덜컥 몹쓸 큰 병에 걸려버렸고 지금은 선배님보다도 훨씬 더 건강이 악화되어 병석에 누워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통장에 쌓아두고 번쩍거리는 최고급 자동차를 마당에 세워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두 다리로 흙을 밟고 걸어다닐 수 없고 입맛이 없어 고기 반찬을 씹어 삼키지 못한다면 그 많은 돈은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히려 돈이 너무 많아서 핏줄을 나눈 형제들끼리 유산 문제로 원수가 되어 멱살을 잡고 법정 소송을 벌이느라 가족이 풍비박산나는 끔찍한 경우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목격하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는 합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돈 문제로 부부가 매일같이 으르렁거리며 싸우다가 결국 황혼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며 남보다도 못한 철천지원수로 늙어가는 조론 부부들을 보면 섣부른 물질적 풍요가 때로는 참으로 끔찍한 독약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네 인생 후반전을 진짜로 미소짓게 만드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아주 작고 소박하지만 확실한 기쁨, 이른바 소확행을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찾아내고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감수성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란 하늘 위로 눈부신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보며 아, 살아있어서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고 깊이 감탄할 수 있는
그 여유 말입니다. 외출을 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까까지 주룩주룩 세차게 내리던 얄미운 비가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맑은 공기가 코끝을 스칠 때 마치 온 우주가 나의 오늘 하루를 조용히 응원하고 축복해주는 것만 같아 혼자 피식 웃음이 배어나오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무엇보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자식들을 대신해 유치원에 가는 금쪽 같은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다리에 매달려 환하게 웃으며 다녀오세요 하고 볼에 뽀뽀를 쪽 해줄 때의 그 황홀함은 아마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결코 느낄 수 없는 벅찬 감동일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보석이나 명예로운 감투도 핏줄이 전해주는 이 작고 따뜻한 체온의 위로를 결코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험난한 노년을 묵묵히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원동력이죠. 과거에 얽매여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며 화려했던 훈장만 만지작거리고 있거나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가난을 미리 당겨서 사서 걱정하느라 오늘 내 눈앞에 반짝이는 이 소중한 행복의 조각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대비가 훌륭하게 되어 있다고 한들 매일 불평불만만 쏟아내는 사람의 노년은 그저 메마른 사막일 뿐이지만 비록 주머니는 좀 가벼워도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 눈시울을 붉히고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눈부신 축제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83살의 지혜로운 선배님에게서 진정으로 배워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자비하게 닥쳐오는 노년의 가난에 맞서 싸우는 처절한 생존의 기술과 더불어 메마른 가슴에 따뜻한 행복의 씨앗을 쉼없이 틔워내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다가올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따스한 햇살을 외면하지 마시고 곁에 있는 사랑하는 늙은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주며 우리 남은 인생 비록 가난할지라도 마음만은 억만장자처럼 풍요롭게 웃으며 살아보자고 다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당장 고정적인 수입이 뚝 끊겨버린 막막한 퇴직자들이 가장 흔하게 빠져드는 치명적인 유혹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은 노후 자금을 한 번에 크게 불려보겠다는 헛된 욕심에서 비롯된 무리한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기입니다. 83살의 선배님 역시 과거 젊은 시절 이른바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튼실한 건설 회사의 주식에 공모주 청약을 넣고 겁도 없이 전 재산을 몰빵하는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셨던 뼈아픈 경험을 담담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주가가 팍팍 뛰어오르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짜릿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사는 건설 도중 돌연부도를 맞고 쓰러졌고 그가 쥐고 있던 주식은 100년 뒤에나 골동품으로 팔아야 할 한낱 비참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비단 주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아주 그럴싸한 말솜씨로 큰돈을 불려주겠다며 다가온 사기꾼에게 소각위한 노후 자금을 허무하게 날려버린 기막힌 사연도 있었습니다. 5층짜리 번듯한 건물을 소유하고 최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온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던 아주 믿음직스러워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화려한 거칠애가 전부 남의 피 같은 돈을 뜯어내 치장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악질적인 사기꾼은 온 동네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을 모조리 가로챈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날려버린 순진한 피해자들은 지금도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은행에 돈을 묵혀두자니 턱없이 낮은 퍼센트대 이자율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내 돈의 실제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매일매일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그 답답한 심정은 50대 이상의 가장이라면 누구나 뼛속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조금이라도 더 쏠쏠한 배당금을 받아보겠다고 이른바 절대 안전하다는 초우량주의 쌈짓돈을 묻어두기도 하지만 요즘같이 요동치는 험난한 경제 상황 속에서는 그 대단하다는 우량주마저도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버리는 것이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늙고 힘없는 노년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위험천만한 투기판에 뛰어드는 것은 썩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자살 행위이며 이제는 내게 주어진 아주 적고 초라한 수입의 범위 내에서 분수에 맞게 생활하는 철저한 절제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택시를 타고 싶을 때도 꾹 참고 1,450원짜리 시내버스를 타며 교통비를 아끼고, 웬만한 거리는 두 다리로 묵묵히 걸어다니며 굳어가는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돈도 절약하고 내 소중한 건강도 챙기는 가장 현명하고 완벽한 일석이조의 노후 생존 비법입니다. 왕년에 한창 젊은 시절 비서를 두고 운전기사를 부리며 떵떵거렸던 화려한 직장 생활의 감투는 이제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그 낡아빠진 과거의 찬란한 영광과 헛된 자존심이 남은 내 기나긴 노후를 비참한 벼랑 끝으로 등 떠미는 가장 무서운 적폐이자 마음속에 지독한 독버섯일 뿐입니다. 차라리 동사무소나 구청에 당당하게 찾아가 거리 청소나 공원 관리 같은 소일거리를 찾아서 내 이마에 맺힌 정직한 땀방울을 흘려가며 사회에 봉사도 하고 작지만 떳떳한 수입을 얻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가치 있고 빛나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있는 삶입니다. 신성한 육체노동을 통해 땀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온전히 깨닫고 내 두 발로 당당하게 흙을 딛고 서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길고 독특한 100세 시대의 겨울 한파를 무사히 견뎌내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줄어드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기를 부끄러워하고 그저 누군가가 내 입에 밥을 떠먹여주기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한없이 늙고 초라해진 나약한 마음가짐 그 자체입니다. 83살의 노 선배님이 지나온 80평생을 찬찬히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을 하던 낡은 관행에서 제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면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남 탓과 정부 원망만 주구장창 늘어놓으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안타까운 동년배들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돈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 세대의 근본적인 비극일지도 모르지만 경제활동의 본질이 나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제공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임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 한 명을 내보내면 파릇파릇한 젊은 신입사원 2명을 쓸 수 있다는 기업 사장님들의 차가운 계산법 앞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험난한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할지 처절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뾰족한 기술도 없고 모아둔 든든한 노후 자금마저 턱없이 부족하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훌륭한 대안은 바로 시골로 내려가 땅을 일구는 귀향, 즉 소박한 자급자족의 삶을 묵묵히 실천하며 자연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텃밭의 옥수수와 상추를 내 손으로 직접 심어 먹고 맑은 개울가에서 가재를 잡으며 자연이 내어주는 정직한 결실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이라면 팍팍한 도시에 비싼 아파트 관리비나 외식비 걱정 없이도 충분히 평안한 노년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 모임에 나가보면 겉모습은 아주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1년의 반은 병원에 누워 지내고 나머지 반은 집에서 시름시름 앓는다는 씁쓸한 자조 섞인 농담이 뼈를 때리는 현실로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과거의 실수들을 끊임없이 후회하느라 남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오지도 않은 미래의 가난과 질병을 미리 당겨서 두려워하며 오늘 하루의 소중한 평화를 스스로 망치지도 마십시오. 북한에서 절대 권력을 쥐고 흔들던 동갑내기 김정일 위원장도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결국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듯 생로병사 앞에서는 돈과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자연의 섭리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나의 소비 수준을 현재의 초라한 수입에 철저히 맞추어 대폭 낮추고 체면을 버린 채 땀 흘려 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를 기어코 찾아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회복 탄력성으로 나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며 주변의 작은 이익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따뜻한 넉넉함을 품으신다면 여러분의 기나긴 인생 후반전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는 진정한 승리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